여러분, 왜 이렇게 지칠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힘조차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순간에 기댈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맘 편하게 산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무기력증과 불안장애를 겪으며 느낀 것은 무기력함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일 뿐이며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준 4가지 중요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참고로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양해 바랄게요. 저는 회사 7년차쯤 번아웃이라고 해야 하나? 무기력증이라고 해야 하나? 에너지가 완전 바닥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불안장애가 같이 찾아왔어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쉼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더 갓생을 살아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을 안 버는 게 뭔가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못하는 것 같고 부모님도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지치는 게 배부른 소리 같고 이러다가 다시 이전의 삶을 찾지 못할 것 같고 삶이 망가져 버릴 것만 같고 그런 생각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불안장애와 무기력증에서 더 빨리 회복되지 못했죠.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마음 편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에너지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우리가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삶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회복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지금은 회복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내가 에너지가 고갈되었다고 해서 당장 삶에 피로감을 주는 것들에서 벗어나 버리거나 일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최소한 나의 상태를 인정해 주는 건 자기 수용의 첫 단계예요. 자기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삶을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을 인정하고 무언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회복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삶을 편안하게 사는 두 번째 진실은요, 쉼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엔 제대로 쉬는 법을 몰랐어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불안해지곤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쉬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져, 쉬면 뒤처져 같은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란 거죠. 쉼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정말 평생 학습해왔어요. 우리가 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쉼조차 열심히 극단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현대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성과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쉼조차도 하나의 성취로 여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쉬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차라리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다녀와야 제대로 쉰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쉼을 성과로 평가받으려 하면 그게 진짜 쉬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쉼을 다시 정의하기로 했어요. 나에게 진정한 쉼은 내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고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나를 편안하게 내맡기는 것이다 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진정으로 편하게 만드는 모든 쉼을 제게 허락하고 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그냥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서 좋아하는 TV나 음악을 듣는 것도, 가볍게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고요. 나를 쉬게 하는 모든 행위를 죄책감 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 없이 나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편안하게 내맡기는 거죠. 사실 심리학자들도 충분히 쉬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몸과 마음은 때때로 멈추고 재충전해야 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건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요.
삶을 편안하게 하는 세 번째 진실은요. 모든 것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불안장애와 무기력증을 겪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다시는 내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절망케 했죠. 하지만 여러분, 자연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3년, 5년이 걸릴 수도 있죠.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결국엔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연의 법칙 중 하나가 바로 주기성이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주기적으로 변화를 겪어요. 예를 들어서 사계절이 돌아오고 해가 매일 뜨고 지고 달은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죠. 우리의 감정도 이와 비슷하게 주기적으로 변화해요. 지금의 무기력함이나 불안함도 결국엔 다른 감정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고정된 상태는 없으니까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개념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뇌는 본질적으로 변화와 회복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심리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우리의 뇌는 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감정 상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죠. 전 이 사실이 참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저의 무기력함과 불안을 받아들이고 그저 그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변화되는 걸 지켜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잖아요. 무상은 말 그대로 항상 그러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상태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반드시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힘들더라도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삶을 편하게 사는 네 번째 진실은요.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삶이 왜 이리 엉망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무기력함이나 불안이 계속될 때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연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과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일부예요. 생리학자 한스 셀리는 우리의 몸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갈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자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연은 언제나 균형을 추구해요. 낮과 밤이 교차하고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일정한 리듬과 주기에 따라야 해요. 우리 삶이 엉망처럼 느껴질 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조금 더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자려고 노력해보고 잘 싸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맛이 좀 없더라도 건강한 것들을 잘 챙겨 먹으려고 해보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먹진 말고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도 들고 배설도 잘 할 수 있게 가볍게 걷기도 하고 햇살도 쬐고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다시 건강해지고 삶도 다시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와 철학자가 얘기한 것들인데 한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믿어볼까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선 앞에 세 가지, 나의 에너지 상태를 인정하고 쉼을 재정의하고 나에게 쉼을 허락하고 결국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가끔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원적인 고독감을 느낄 때 모두 있잖아요. 제가 이때 배운 건 스스로 돌보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나를 돌본다는 건 뭘까요? 나를 위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연의 리듬을 따른다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아끼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네 가지 진실,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을 인정하라, 휴식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자. 이 진실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찾고자 이 영상을 클릭했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자체로 훌륭하고 강하니까, 이것만은 변함없는 유일한 진실이니까 이 진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지나가시길 바랄게요. 저도 오래 먹던 약을 끊고 결국엔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댓글로 응원해주고 의견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공시에서는요, 앞으로도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과학 등을 바탕으로 나를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나공시!